예, 향후 10년간 우리 모두 가난해지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면은 지금 가격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팔아도 이득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이미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비중은 70%대입니다. 예전에 75%, 지금 한 76%,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70에서 80% 사이고 미국은 부동산 비중이 가계들이 한 30에서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기간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이루어졌다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계부채는 한없이 증가한 상태에서 부동산 버블은 만들어져 왔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소리 하시는 분 있죠. 부동산 안 떨어졌는데요. 실거래가는 안 떨어졌겠죠. 제가 2017년도부터 자전거래를 경고했고 정부에서도 파악한 게 2017년 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내가 계약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매매를 하지 않아도 실거래가가 반영이 됩니다. 안 믿어지시죠? 그래서 지난 2, 3년간 규제 후에도 투기 세력들이 자신의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계속 실거래가 조작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안 떨어졌다고요? 그럼 팔아야지. 한번 내놔 보세요. 팔리나? 그 가격에. 안 팔립니다. 제가 친인척이 서울에 있는 분이 있는데 주변에서 내놨대요. 그 매물들을 봤는데 지금 그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에 내놓은 것도 지금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이후는 어떻겠어요? 그동안 팔린 건 뭐다? 급매물만 팔렸고 아마도 그 급매물은 붕붕 띄운 투기 세력들의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 실거래가 문제를 자전거래라고 파악한 건 2017년도. 근데 좀 희한하게도 제가 아고라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2016년인가요? 17년인가요? 제가 자전거래라는 용어를 썼는데 뉴스에서 정부에서 자전거래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파악했더군요. 진보 정치인들이 제 글을 보고했던 안 했든 간에. 근데 문제는 적폐청산을 모토로 한 정부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심각한 오류, 실거래가의 허수거래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를 때리는 수준. 그것도 과태료도 오래죠.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한 게 없어요.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지금도 욕이 나오는 걸 참고 있습니다. 안 한 것일까요? 못 한 것일까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죠.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할 때 올리지 말고 반영하지 말고 너네들이 매매하면은 등기부등본 가격 올리듯이 그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국토부에서 차가 시스템만 잠깐 바꾸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조정지역 수많이 복잡하게 해서 부동산 세금 걷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공무원들 머리 빠개질 거예요. 가장 간단한 제도를 하지 않았다. 왜? 국토부의 실무자들은 이미 이 부동산 작전에 많이 가담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 허수매매를 그동안 허용해 왔고 정부는 바보처럼 놀아놨다. 그래서 이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서 이 정부의 헛발질 요것뿐이 아닌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 안 떨어졌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작년에도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것을 실거래가 왜곡으로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 입성한 분 많고 특히 강남에 그래서 파산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솔몽은 부동산에 대해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했나? 아니에요. 2009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다 아고라에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강원도나 경기 동부 지역 너무 저평가돼서 그때부터 2008년도 물론 2007년도, 2006년도, 2005, 6, 7년도 강남 버블을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고 2008년 때 특히 제가 사망 선고를 했죠. 그때는 뭐예요? 저는 경부축 아파트에 대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버블은 경부축에 있는 것이고 아파트는 버블이고 강원도 및 저평가 토지를 10에서 20%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특히 2010년도에는 지방주택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왜요? 그 당시 버블은 경부축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2년도에 수도권 주택, 아파트 말고 주택 매입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절대로. 만약에 부동산이 꺾이고 나서
내년이나 후년에 2008년 꺾이고 2009년처럼 또 토지를 의견 드릴 거냐고? 아니요. 아마도 적어도 5년 내에는 그럴 일 없을 것이고 그 남은 조금 더 전략 매도하라는 의견 드렸고 제가 토지마저도 그 남은 거는 이제 지방의 토지마저도 이제 이후에 전혀 손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도 이 버블이 이 부동산이 글로벌 역사적 고점이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왜냐?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 그것도 어깨동무하고 서로 금리 인하하기로 하고 그렇게 부양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제가 브로크닝을 장기적 브로크닝으로 인해서 브로크닝 찍고 지금처럼 반등하는데 반등을 넘었죠. 전 반등에 그칠 줄 알았는데 반등을 넘었긴 했는데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부동산 매수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바로 그 카드를 다 썼다. 그 카드를 다 쓰고 금리나 양적 완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조작까지 모든 카드를 다 쓰고 리츠펀드 국토부 정치인 할 거 없이 어깨동무하면서 으쌰으쌰한 거 다 쓰고 카드를 다 썼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제 뭘 하죠? 금리 더 내려요? 어떻게 더 내려? 미국은 제로금리 진입하는데 어떻게 더 내려요? 아, 돈을 찍어내면 된다고요? 아, 또 찍어내서 또 어떻게 하겠지? 이제는 뭐 상가가 공실이 날 건데, 설사 찍어낸들 그 돈이 상가로 들어올까요, 여러분? 공실이 나는데요, 공실이. 코로나가 3년간 해결되기 힘들다면 3년간 공실이 나는데, 그래서 결론 내리겠어요. 아파트 안 떨어졌다고요? 그럼 팔아봐라. 팔아서 쩐을 만들어 놓자. 75%나 지금 부동산에 올인돼서 그것도 가계부채로 올인돼서 향후에 10년간 가난해질 이 시대에 가격 안 떨어져서 실거래가로 조정해서 내 거 팔 수 있으면 팔아봐야지. 팔아보시더라고요. 실거래가가 허수거래인데 그 거래가 아니면 30%에 40% 급매물로 떨어져서 내놓으면 팔리겠죠. 또 그렇게 팔기 싫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저는 준비해 놓은 자 몇 년 후에 뭐 아파트가 안 떨어진다 칩시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지만은 좀 버티겠죠. 버티긴 할 겁니다. 아파트가 한 내년까지 버틸 수 있어요. 그냥 버티는 것 뿐이지. 그냥 공실이나 상가라도 헐값에 살 수 있을 것이다.